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빡빡한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꼭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은 승점 3점을 쌓으며 5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가져왔지만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1점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인지 해외 언론들에서는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의 선발을 점쳤었고 히샬리송도 꽤 좋은 모습을 이전 라운드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5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은 결국 선발 출전을 했고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후반에 들어온 히샬리송은 클룹세스키와 교체가 되면서 들어왔죠. 하지만 풀타임을 뛴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게 아쉬운데요. 5라운드 토트넘의 라인업은 요리스, 로얄, 산체스, 다이어, 벤 데이비스, 페리시치, 호이비에르, 비수마, 클룹세스키, 손흥민, 케인이 출전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콘테 감독이죠. 벤탄크루가 뇌진탕 증세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마가 첫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비수마는 터치미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주도해야 할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전반전에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긴 했지만 슈첵의 환상적인 골로 동점골을 먹혔습니다. 사실 후반전부터 토트넘은 빌드업의 답답함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호이비에르, 비수마, 그리고 다이어가 후방 빌드업을 여전히 잘 풀어내지 못했고 콘테가 왜 빌드업이 되는 수비수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 토트넘의 첫 골이 웨스트햄의 자책골로 기록되긴 했지만 손흥민의 골로 기록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골 장면에서는 지난 시즌 막판을 보는 듯한 빠른 역습 템포를 보여주는데요. 손흥민과 케인, 클룹세스키 삼각 편대가 역습 찬스에 걸렸고 클룹세스키가 오른쪽 공간으로 볼을 운반한 뒤로 돌아뛰는 케인에게 연결, 그리고 케인의 크로스, 골대 안에 있던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는 시나리오였죠. 케인이 올린 마지막 크로스가 손흥민의 바로 앞에 있던 웨스트햄의 수비 발에 맞고 들어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자책골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빨리 이번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해서 마음의 부담을 떨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웨스트햄 수비 발에 안 맞았다라면 바로 손흥민의 발에 맞고 들어가는 루트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은 후반전 자신이 좋아하는 페널티 박스 아크 부분, 정확히 말하면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죠. 이 부분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먼 쪽 포스트를 노리는 슈팅을 했는데 수비에 살짝 맞고 뜨면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한 아쉬운 경기이지만 손흥민 선수도 결국 득점을 신고하지 못한 게 더더욱 아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과 달리 왜 골을 못 넣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테 감독의 훈련 강도가 빡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 손흥민을 비롯해 여러 선수들의 폼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선수들이 서서히 이에 적응함에 따라 폼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인데요. 실제 지난 1라운드부터 슬금슬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손흥민 포함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의 폼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5라운드 웨스트햄전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 손흥민의 역할은 지난 시즌과는 다릅니다. 지난 시즌에도 3-4-3 포메이션을 사용했지만 케인이 플레잉 메이커를 하러 내려온 뒤 돌아뛰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서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는 패턴이 토트넘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요. 페리시치가 영입되면서 손흥민의 공격 위치가 왼쪽 사이드라인보다는 점점 더 중앙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경기 히트맵만 보더라도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을 했지만 전방위적으로 히트맵이 찍혀 있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중앙보다는 왼쪽에서 많이 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왼쪽 윙백 페리치는 파이널 서드의 왼쪽 라인 깊숙한 공간까지 매우 전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페리치가 공수 넓은 영역으로 사이드라인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페리치와 동선이 겹치게 되겠습니다.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의 전술의 핵심은 윙백입니다. 윙백을 통한 공격 전개를 주로 하는 콘테 감독이고 실제로 페리시가 공격에서 상대 수비 한 명은 가뿐하게 제치고 양질의 크로스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오른쪽에 에메르송과는 달리 말이죠. 역습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과 같이 케인이 돌아뛰는 손흥민에게 직접 패스를 해서 바로 1대1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공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사이드라인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전달받거나 아니면 컷백 형식으로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나 또는 좁은 공간에서 2대1 패스를 통해 공간을 뚫어내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쉽사리 보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더 적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쉽지만 변화된 전술적 역할에 대해 선수가 적응해야 하는 것은 맞고 아직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오늘 전반전에 있었던 웨스트햄의 자책골은 너무나도 아쉽네요. 토요일에 치러질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로테이션을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챔스 조별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빠른 시간 안에 손흥민의 첫 골이 꼭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전술에도 빨리 적응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